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증빙서류 관리하기. 자, 일반전표 입력의 연습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158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증빙서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빙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증빙서류의 종류.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은 했는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문서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래야만이 그것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빙서류 받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오죠.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계산서, 이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죠. 그리고 영수증,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증빙서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증빙서류 중에서도 적격증빙이다 그러면 여기서 영수증 하나만 빠지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또 적격증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우선 적격증빙에는 네 가지가 있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빙은 초대장이네요. 자, 어떤 초대장인가 읽어볼까요?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10만원을 우리가 돌잔치에 지급했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돌잔치를 했다는 뭔가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대장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다. 이걸 영업부장한테 요 10만원 받았다고 서명해달라고 축하금 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면 업무하고 관련성이 입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영업부장 아이의 돌잔치에다가 현금을 축하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접대비예요. 그러면 접대비가 비용이죠. 그럼 비용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와야죠. 접대비 차변 10만원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금액은 10만원이고요. 거래후 결합관계는 마찬가지로 차변은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금액도 써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칸이 좁아서 안 쓰는데 여러분은 펜으로 쓰면 쓸 수 있죠. 1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전표 입력은 출금전표로 쓰면 되죠. 전부 거래 10만원이 현금 거래니까
현금을 지급한 거래는 출금전표로 쓰겠습니다. 자, 날짜는 여기 나와 있네요. 2월 달로 바뀌었어요. 2월 11일.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를 2월 11일로 입력합시다. 그리고 구분은 1번 하면 출금이 되죠. 그리고 코드는 접대비가 되죠. 자, 영업 관련된 거니까 813번 판매 관리비 접대비 코드를 써야 돼요. 813 거래처는 멋쟁이라는 회사의 접대비니까 여기다가 코드에다 멋쟁이 한번 넣어볼까요? 네, 들어가네요. 자, 밑에 적요 중에서 적요 코드 한번 골라보면은 거래처 접대비 지급, 경조사네요. 경조사비 10번 거래처 경조사비 10번 좋겠네요.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가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초대장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두 번째 거 보면은 우편 등기. 자, 우체국에서 우편 등기를 발생하면은 우체국에서 이러한 모바일 영수증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모바일 영수증? 모바일이라는 건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영수증 해주는 건데, 네, 하여튼 등기 이런 영수증입니다. 4,000원짜리 현금으로 수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게 지금 서류를 발송하느라고 등기를 보낸 거예요. 자, 등기 우편 요금 같은 거는 통신비예요. 자, 통신비 판매관리비죠.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죠. 예, 차변에 통신비 4,000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4,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거래의 결합관계, 차변에는 비용 발생, 대변에는 자산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여기 우체국 영수증에 날짜가 나와 있죠. 2월 15일이라는 날짜 보일 거예요. 자, 2월 15일로 날짜 고치세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구분은 출금, 코드에는 통신, 예, 코드는 800번대 쓰세요. 814번 통신비. 자, 거래처는 우체국에서 했으니까요. 아마 코드가 없을 겁니다. 우체국이라고 타자로 코드 옆에다가 거래처에다 입력해 주시고, 적요 코드에 마땅한 건 2번이 마땅하네요. 우편료 지급 2번 엔터. 금액은 4,000원 4 플러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네, 잘 되죠? 다음 문제. 자, 취득세 영수증 납부서 이것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세금 낸 고지서 같은 거. 자, 어떤 취득세인가 볼게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취득세를,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제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죠. 예,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대변의 현금이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몽땅 더해서 다 현금으로 나갔죠. 245만원. 차변이 뭘까요?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가 나갔어요. 차변이 뭐겠습니까? 개정 과목이. 아시는 대로 우선. 그냥 짐작 가는 개정 과목 없어요? 응? 토지. 뒤에 분도 토지? 네, 토지가 맞아요. 자산이죠. 토지로 회계 처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산을 구입하면서 구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취득원가라는 건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나갔다. 그 중개수수료도 토지에 더하고, 지금처럼 취득세를 납부했다. 취득세도 더하고, 자산으로 더해요.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보통 세금 하면 우리가 이런 개정 과목을 떠올리거든요.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에 있죠. 판매관리비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걸 떠올리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취득세는 다 자산이에요. 그 앞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건물, 승용차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전부 자산 개정 과목으로 잡아야 돼요. 네, 토지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금액은 245만 원. 그러면 이제 거래 결합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산 증가. 토지가 차변에 오면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에 결합이 된다. 자, 전표 입력합시다.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돼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요. 날짜는 여기 나와 있죠. 2월 20일. 자, 2월 20일 입력하시고 출금한 다음에 토지. 거래처는 뭐 넣을 필요 없고요. 저교에는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고 여기 만들어 놨네요. 저교에 2번. 네, 2번. 금액은 245만 원이죠. 자, 그러면 차변의 토지 245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245만 원, 자산 감소. 근데 이 토지는 유형 자산, 비유동 자산이고, 대변의 현금 감소한 거는 당좌 자산, 유동 자산이죠. 유동 자산은 감소했고, 비유동 자산은 증가했고, 이런 거래를 우리 회사의 유동성이 바뀌었다. 유동성이 나빠졌어요. 예, 유동성이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유동자산은 줄고 비유동자산이 많아지면은 그 회사의 유동성은 좀 변화가 왔는데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 지으려고 토지를 산 거니까 여기 매장 지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유동성이 좋다는 말은요, 유동자산이 많아야 유동성이 좋은 회사예요. 유동성이 좋은 회사는 현금, 보통예금 이런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돼요. 당좌 자산. 그게 유동성이 좋은 회사가 되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재산도
예금이 많아야 유동성이 좋죠. 그래야 여기 쓸 일 있으면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저기 쓸 일 있으면 저기다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예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토지,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100억인데 전부 다 건물, 토지예요. 그러면 현금이 하나도 없죠. 유동성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을 좋게 가지고 있어야 회사도 활발하게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4번은 자, 이런 품위서가 증빙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외부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내용이 영업부 오상식 직원이 출장을 간다 그래가지고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여비를 미리 계산해서 지급한다 해서 출장 여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자,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이 회사처럼 출장 간다 그러면은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얼마 하고 계산해 가지고 미리 지급하는 거,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자기 돈으로 사원들의 개인 돈으로 일단 지출하고 돌아와서 청구해 가지고 나중에 받는, 정산해서 받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나중에 후자라면은 이와 같이 출장 가는 품위서 받고서 돈 지급하지를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안 합니다. 출장을 떠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왜 출장을 떠날 때 회계 처리를 하느냐?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자, 얼마를 가져갔어요? 오상식 씨가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대변의 현금은 50만 원 감소하죠. 차변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오상식 씨한테 갑을 해줬다. 뭐 가지급해줬다. 가지급. 그래서 가지급금 가로 열고 오상식 거래처를 직원 이름으로 코드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거래처 등록할 때 오상식 거래처 등록을 미리 해둔 거예요.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도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거래의 결합이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급금 관련된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날짜는 여기 있죠? 2월 23일 날 가지급했어요. 자, 일반전표에 2월 23일로 날짜 고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 쓸까요? 구분 출금. 계정과목은 가지급금. 134번. 거래처 코드에다가 오상식 3001번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적용 코드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나와요. 지급. 출장 가는 것도 업무죠. 네,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요거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비 계산액을 지급할 때는 이 출장 간다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이 직원이 출장을 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출장 간다는 이런 품위서 기한 문서를 회사가 보여줘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에서 이게 업무와 관련성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2월 23일 날 오상식 씨가 작성한 출장 품위서를 보여줘야 돼요. 못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 이거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또 법인세를 더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자, 다음은 5번으로 가보면요. 급여 지급대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월달 급여를 지급했어요.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얼마 딱 지급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급여 지급대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 급여 지급대장만 만들어 놓고 돈을 지급을 안 했는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좌 이체한 내역이죠. 지금은 다 현금으로 안 주고 계좌 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차인 지급액과 우리 회사 통장에 찾으신 금액 합계가 동일하면 다 지급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2월달 급여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그래서 이 급여대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요. 자, 여기서 회계 처리해야 될 금액은 요 700만 원과 지급액 합계, 그 다음에 공제액의 합계,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요 세 개의 금액을 가지고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메모장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700만 원. 두 사람의 기본급, 직책수당, 차량보조금, 식대보조금 다 합쳐서 오상식 씨는 400만 원, 장그래 씨는 300만 원 해가지고 합계가 7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회사의 급여라는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급여, 이게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자, 대변 항목은 뭐가 있느냐? 자, 요 83만 8,250원 공제계라는 게 있잖아요. 공제계는 뭐냐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세금하고 4대 보험료예요. 직원들이 본인 부담해. 회사가 부담하는 건 여기에 급여 명세에는 없죠.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그 다음에 세금. 그걸 다 더한 게 이게 공제액 합계죠. 자, 이 공제액은 우리 회사가 받는 돈이 아니네요. 다 세금은 세무서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해야 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해당 공단에 납부해야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의 돈을 우리가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봅니다. 예수금 처음 나오죠?
838,250은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채를 증가시켜요. 부채 계정 대변에 가면은 부채가 증가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갖고 있으면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의 합계라는 게 뭐냐?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좌로 입금시켜줘야 되잖아요.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죠?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계좌이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돼야 돼요. 금액은 6,161,7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보통예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대변에 가면 뭐죠? 자산 감소. 이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 비용이 700만 원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예수금 부채가 증가하고 또 자산이 감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채는 언제 갚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관서에다가 다 납부하면 부채가 없어져요. 납부할 때 예수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네, 이 분계 조금 이제 그동안 간단하게 왜 차변에 개정 과목 하나, 대변에 하나 이런 분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분계 있어요. 자,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예, 대체 전표로 해야죠. 차변, 급여, 대변, 예수금, 보통예금 이게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지급한 날이 2월 25일이네요.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의 날짜를 2월 25일로 고치고 3번 차변의 급여. 자, 급여 800번째 써야 됩니다. 801번 급여. 네,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고요. 적요에다가는 타자를 합시다. 2월 급여. 금액은 700만 원이었나요? 네, 700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변. 4번이 대변이죠. 예수금. 코드가 254죠. 예수금도 부채이긴 합니다만은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적요에서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 적요가 딱 어울려요. 4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그게 얼마예요? 838,250. 838,250. 또 대변. 보통예금. 보통예금 코드가 103번이죠. 이건 은행을 거래처로 꼭 넣어야 돼요.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은행이 어디예요? 여기 신한은행이죠. 코드에다가 신한 엔터에서 신한은행 보통 98001을 코드로 넣어주고, 적요는 다시 써야 되겠네요. 2월 급여 지급. 뭐 2월 급여 이렇게 해도 되고. 금액은 6161750 맞나요? 6161750 맞네요. 6161750 엔터. 네, 차변 대변 차이 없는 금액이 차이가 없는지 잘 보세요. 차액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네, 그래서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장 여비 정산서. 자, 오상식 부장이 며칠 전에 출장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회사에다가 정산을 해야 되죠. 50만 원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정산 내역서를 이렇게 쭉 썼다는 거예요. 지출 내역 해가지고 숙박비로 30만 원, 교통비로 25만 원 이렇게 썼다고 가져왔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다 밑에 붙였거나 뒤에 붙였을 거예요. 교통비는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숙박비 같은 거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사용한 건 55만 원. 자기 돈 5만 원 더 쓰고 왔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네, 현금 거래가 섞여 있어요. 이건 대체전표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분계가 복잡하니까 메모장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지급금 자산 잡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변에 가면 되고, 차변에 오는 게 여비교통비가 와요.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걸 더해서 우리가 이제 출장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숙박비, 교통비, 식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여비교통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차변에 여비교통비 55만 원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비용 발생한 거죠? 대변이 이제 두 개가 되는데, 대변이 아까 우리가 오상식 씨가 출장 갈 때 차변에다가 가지급금 자산 증가 잡았잖아요. 이제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 없어져야 된다. 이거. 그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산 감소. 그리고 5만 원 추가로 지급했죠. 현금 5만 원 대변에 적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비용 발생 55만 원, 자산 감소 55만 원. 가지급금도 자산, 현금도 자산. 자산은 대변에 쓰면 감소한다.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네,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분계였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2월 27일 날 정산을 했어요. 자, 일반전표의 날짜를 2월 27일로 바꾸시고, 차변 3번이죠.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를 쓰세요. 812번. 거래처는 쓸 필요 없고요. 저교에는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저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1번 55만원. 대변 4번 하시고, 가지급금 대변 가지급금
오상식 코드에다가 오상식 3001번 코드 들어가야 돼요. 엔터로 가지급금 정산 그대로 위에 거 복사해서 이용하면 되고요. 50만원. 가지급금 처음에 50만원 차변에 적었으니까 정산할 때도 50만원을 대변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또 대변이죠. 4번. 현금 101번이 현금이죠. 현금은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적요도 엔터 쳐가지고 위에 있는 출장료비 가지급금 정산하는데 현금이 나간 거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그걸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고 5만원. 예. 차변의 여비교통비 55만원. 대변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표가 두 줄, 세 줄, 네 줄로 이렇게 작성될 수 있어요. (2월 27일) 거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7번째 근로소득세 납부라는 게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월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22만 5,420원을 공제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상식 거 16만 6,670원, 장그래 거 58,750원. 이거 두 개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소득세죠. 그래서 오늘 22만 5,420원을 납부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3월 10일. 여기 수납인의 날짜가 3월 10일로 찍혀 있죠. 자, 밑에 내용을 보세요.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죠. 밑에 회계 처리 한번 써볼까요? 이건 한 줄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직접 쓸게요.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죠. 차변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예수금 처리했었죠? 차변이 예수금이에요. 부채 감소. 금액은 22만 5,420원 똑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번에는 부채 감소. 급여 지급할 때는 대변에 적으면서 부채 증가라고 했죠.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예수금이 차변에 오면서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0일 날짜로 바꾸시고 3월 10일 출금전표 1번 예수금 254번 거래처 넣지 마시고 적요에는 1번 근로소득세 납부니까 금액은 225420 이렇게 입력하는. 밑에 나오죠? 예수금, 대변의 현금, 이게 출금전표를 쓰면 차대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자, 건강보험료도 10일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그 급여에서
급여대장에서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얼마 공제했냐면은 요만큼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오상식식계 한 1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그래식계 한 11만원 정도, 14만원, 11만원, 한 25만원 정도 가까이 돼요. 예. 자, 그런데 납부 영수증을 보면 50만 2,200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금은 근로자가 다 자기 세금이니까 자기가 부담해서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만 부담해요. 절반만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보험료는 50만 2,200원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죠. 50%인 이만큼은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그러니까 예수금 처리했던 금액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했다. 그러니까 25만 1,100원이겠죠. 나머지도. 그리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할 것,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회사가 이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50%는 이건 내수금이죠. 원천징수한 건. 뭐 이제 개념 과목이 다 나왔죠.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분계가. 여기 회계 처리가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표를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날짜가 여기 3월 2일날 납부했네요. 10일, 여기 3월 10일, 여기 날짜, 이 날짜. 여기 있는 거 무시하시고 2일날 청구서가 온 거로 보시고 납부는 3월 10일날 한 거예요. 자, 3월 10일날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3월 10일로 아까 바꿔놨네요. 자, 밑에다가 두 번째 줄에다가 차변의 3번, 대변을 먼저 입력합시다.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보통 98002. 자, 저교에는 건강보험료잖아요. 여기다 타자해야 되겠네요. 저교에다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502,200원이죠. 502,200. 자, 3번 차변 예수금 254번. 거래처 없어도 돼요. 예수금도 위에 거 건강보험료 납부를 엔터로 복사하시면 돼요. 절반이 얼마라고 그랬죠? 25만 1,000원, 1,100원, 251100, 251100. 자, 엔터 치고 또 차변. 복리후생비. 그런데 판매관리비 코드를 써야 되니까 811번으로 해야 돼요. 811번 복리후생비. 네,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역시 적여도 엔터로 위에 거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복사하시고 251 100원. 이렇게 이 전표가 세 줄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날짜에
지금 우리가 2건의 전표를 입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건의 전표를 입력하니까 번호가 자동으로 위에 거 소득세 납부한 것은 1번,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은 3개가 묶어져 가지고 전표 번호가 똑같죠? 2번. 그래서 번호가 같으면 그게 하나의 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랬죠. 자동으로 묶여서 만들어지니까. 자, 여러분 163페이지는 접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 할 차례입니까? 그러면 163쪽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할 거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일반 전표 입력하는 요령, 그리고 계속 분계 연습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표 관리 시험은 이렇게 전표 관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연습했던 것을 그와 똑같이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슷하게 제가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표관리 평가 시험을 언제 보느냐 하면은 그때 학습 안내서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2월 5일 날 전표관리 시험 보내요. 2월 5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표관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163쪽부터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